오늘은 회사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받는 대기업 직장인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나요? 일은 괜찮은데 뭔가 허전한 그 느낌? 내가 진짜 잘할 수 있는 건 뭐지? 하는 생각? 오늘은 단순한 취업 팁이 아니라 진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실제 사례와 함께요. 진짜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전 세계 직장인 중 단 15%만이 자신의 일에 진짜 몰입한다고 답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85%는 뭘까요? 그냥 돈 벌려고 남들이 하니까 안정적이라서 이런 이유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학과 출신 태준도 그 85% 중 한 명이었습니다. 대기업 취직, 괜찮은 연봉, 좋은 복지,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이 괴로웠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게 너무 지루했고 회의 시간에는 자주 멍을 때렸죠. 내가 게으른 걸까? 아니면 일이 나랑 안 맞는 걸까? 태주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나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에너지 누수라고 해요. 사람은 자기 성향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그러나 맞는 환경에서는 몰입하고 성장하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충전되죠. 그래서 태주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도구들을 활용했어요. 첫 번째, MBTI로 성격 유형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스트렝스 파인더로 자신만의 강점을 발견했어요. 세 번째, 직업 흥미 검사 RIASEC로 흥미 분야를 확인했고, 마지막으로 가치관 테스트를 통해 일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정의했습니다. 태준의 MBTI 결과는 INFP였어요. 혼자 깊이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감정이 풍부하며 타인의 감정에 민감한 유형이죠. 그리고 창의적 소통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제야 태준은 알았어요.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보고서를 다루는 일보다 사람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훨씬 더 맞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자기 이해가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적합한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향과 능력, 흥미가 맞아떨어질 때 진짜 딱 맞는 일자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하지만 태주는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케가이입니다. 일본에서 온 이 단어는 존재 이유를 뜻하는데요. 네 가지의 교집합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 두 번째, 내가 잘하는 일. 세 번째, 세상이 필요한 일. 네 번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 이 네 가지가 겹치는 지점이 바로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는 글쓰기를 좋아하지만 돈이 안 돼서 포기해요. 하지만 콘텐츠 기획자, 마케팅 에디터, UX 라이터처럼 글쓰기를 활용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존재합니다. 포인트는 단순히 열정만 좇지 말고 그 열정을 현실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태주는 이케가이 개념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로드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나를 파악하라. 핵심 질문 두 가지를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어떤 환경에서 몰입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지는가? 2단계, 가능성을 탐색하라. 관심 있는 분야에서 실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보세요.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진 사람과 인터뷰하거나 관련 커뮤니티에서 질문해보는 거예요. 3단계, 작게 실험하라. 지금 당장 퇴사하거나 방향을 확 틀 필요는 없어요. 사이드 프로젝트나 인턴십, 봉사활동 등을 통해 미리 경험해보는 겁니다. 이 3단계를 거치면 생각만 하던 일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바뀝니다. 중요한 건 직업은 경험을 통해 확신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직접 해보면서 느끼고 점검하고 다듬어야 내 길이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커리어 코치들이 일자리 체크리스트를 권장합니다. 태준도 이 리스트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업무 자체가 재미있다고 느껴지는가? 두 번째,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가? 세 번째, 나의 성격과 환경이 잘 맞는가? 네 번째, 스트레스 원인이 무엇이고 관리 가능한가? 다섯 번째, 동료 및 조직 문화가 나와 맞는가? 여섯 번째, 보상 수준이 만족스러운가? 일곱 번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절반 이상이 예스라면 그 일은 당신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이 노라면 아무리 유명한 회사여도 오래 버티기 힘들겠죠. 이렇게 리스트로 구체화하면 감정적 판단이 아니라 논리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감성과 이성이 조화를 이룰 때 최고의 직업 선택이 됩니다. 태주는 마침내 조직을 떠나 작지만 자신만의 커뮤니케이션 브랜드를 시작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입도 불안정했고 스스로 모든 걸 해야 해서 벅찼습니다. 미래도 불확실했죠.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있는 느낌이었다고 태주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의 철학과 같이 취향이 온전히 담긴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제 태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자리는 단지 채용 공고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맞아요. 우리는 정답을 찾으려고만 하지 새로운 정답을 만들 생각은 잘하지 않죠. 하지만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새로운 직업은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에게 맞는 일자리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좋은 직업을 찾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입니다. 직업은 인생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냥 돈 버는 도구가 아니라 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어떤 가치를 만들면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라이프 스타일 그 자체예요. 그러니 직업은 신중하게 선택하되 겁내지 말고 계속 질문하고 실험하고 움직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질문. 나는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려는 용기. 그것만 있어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에게 딱 맞는 일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지금은 안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스스로를 탐구하고 새로운 길을 경험하면서 그 일은 서서히, 천천히 당신 앞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질문을 시작해보세요. 나는 어떤 걸 좋아하지? 나는 언제 몰입하지? 그리고 작은 시도부터 해보세요. 그게 글쓰기든 영상 제작이든 상담이든 요리든 상관없어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을 나에게 딱 맞는 일자리로 이끌어줄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게 뭔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적성을 찾는 첫 번째 단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MBTI, 유형별 맞는 직업 찾기로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준비했어요. 놓치지 마세요. 내일은 희망입니다.